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16일 화요일입니다. 정규장이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파두 한 종목만 영상 리뷰 한번 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죠. 양대 증시는 2%가 넘게 또 하락이 전개됐습니다. 자, 파도 오늘도 이제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틀 연속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받쳐주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양대 증시 합산해서 1조 3천억 원 넘는 금액을 외인들은 매도로 보여줬습니다. 그 물량을 이제 사실 뭐 개미들이 전부 다 받아낸 오늘의 시장이거든요. 거의 1조 한 3천억 원 가까운. 네. 오늘 그만큼 이제 시장이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고 역시나 또 이 AI에 대한 이 회의론, 거품 논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나 지난 미국의 이 셧다운 사태로 인해서 이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뒤로 딜레이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될 텐데 지금 뭐 트럼프 측근이다라고 하는 요 해시디라고 하는 요 인물이 이 결국은 또 반대 여기에 또 이제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또 트럼프가 영향력을 또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연일 뭐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 연준의 의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측근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분명히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이제 이 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또 경쟁 구도에 포함시켰다라는 겁니다. 케빈 해시 그리고 케빈 워시 이렇게 지금 두 인물이 경쟁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시 위원장이 차기 의장에 지명될 확률 자체가 80%를 웃돌았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또 51%가 급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 돼 봐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JP모건 최고 경영자도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 워시 전 이사 쪽으로 무게를 더 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러한 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시장의 지금 현재 흐름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동안에 다 이러한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증시는 꾸준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의한 이틀 연속의 이러한 하락은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체력을 키우고 올라가기 위한 준비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4천선 붕괴다 이런 표현들은 언론사에서 자꾸 쓰는데 코스피 4천 시대는 올해 처음 열린 것이고 이 4천선 전후로 횡보하다가 내년에는 정말 또 이 5천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또 이 어떤 조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줘야 하지 않나. 괜히 뭐 공포심을 조장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첫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기간 이후에 탄탄하게 좀 기반을 잘 닦아 나간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분명히 5천 시대 바라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역시도 1000포인트 선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또 정부에서 코스닥 3000포인트를 향해서 뭐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 또 접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늘 뭐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가족 식구들만큼은 좀 힘을 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러분들 또 이제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제 종가 베팅한 거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어제 현대무벡스 종가 베팅 이렇게 이제 매수 타점 11,700원에서 11,600원 분할 매수 이렇게 이제 타점을 좀 잡아드렸었거든요. 요거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 자, 차트를 좀 바꿀게요. 현대무벡스. 자, 어제 보시게 되면은 종가 얼마죠? 11,650원이었죠. 그죠? 네. 정확하게 종가 베팅 어제 잘 진행을 했고, 지금 날짜가 좀 안 보이는데, 자,
12월 15일 월요일이죠. 네, 종가 11,6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고, 자, 오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2월 16일 화요일 최고점 18.97%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고, 실제로 좀 이제 수익 줄 때 수익 내셔라 이렇게 또 계속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천천히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전일 종가 베팅했던 현대무백스 네, 수익권 진입 네, 체크하셔라 이렇게 좀 공유해드렸고, 장중에 최고 18%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어제 정확하게 종가 베팅한 종목이니까 확실하게 수익 줄 때 여러분들 잘 네, 수익 챙기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뭐 당일날 막 오전에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어제 종가 베팅했으니까 딱 하루 만에 수익 난 거잖아요. 그죠? 장중에 막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네, 여러분들께 또 수익 이렇게 또 달성을 또 해드렸기 때문에 좀 이런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늘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잘 잡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네,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텔레그램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댓글 꼭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정말 연말 또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성공할 수 있는 즐거운 그런 주식 투자 매매를 또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좀 하락 압력이 더 거센 가운데 지금 뭐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는 내년 환율이 이제 1380원까지 안정화가 될 것이고 코스피는 5000까지도 전망이 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 리스크는 좀 있으나 그래도 반도체의 이 슈퍼 사이클은 여전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이 좀 크게 출렁인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루 지금 뭐 일희일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더 앞을 내다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무라 증권 박세영 전무는 내년 상반기 코스피 전망치로 5천 수준을 제시를 했고 글로벌 AI 설비 투자와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실적과 수출의 모멘텀에 대한 개선, 기업 거버넌스 개혁 등이 네, 거론됐다라고 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뿐 아니라 뭐 ESS 배터리, 변압기, 전력기기, 냉각기 등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부스팅 되면서 증시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의해서 2026년, 27년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지만 이 또 클린룸 가동 부족이 맞물리게 되면서 이 2년 동안에는 메모리 수요가 좋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은 2017년에서 18년 슈퍼사이클 이상의 수익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2023년도에 굉장히 이 뜨거웠었던 이 2차 전지 섹터를 좀 비교를 좀 한번 또 해드려 보고 싶은데 2023년도 그때 이제 여름 전이었잖아요. 이렇게 막 고점 찍으러 막 이거 미친 듯이 상승할 때 월봉으로 좀 바꿀까요? 지금 LG엔솔 차트라서 그런데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되겠죠. 2023년도. 네, 정말 상반기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었잖아요. 그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 배터리라고 하는 이 산업, 앞으로 미래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는 뭐 미래다. 결국은 이제 이 전기차, 자동차도 이 전동화가 결국은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배터리,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각종 뭐 공구라든지 전동 공구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우주항공 쪽, 뭐 드론, 뭐 여러 산업에 걸쳐서 이 배터리 그리고 이제 또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 그래서 배터리를 활용한 BESS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배터리의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이 동반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 기업들 그래서 뭐 셀 3사라든지 이하 소부장 기업들 역시도 정말 이 대규모 투자를 사실 이어갔었던 것이 바로 또 2023년 아니겠습니까? 그죠? 북미 지역과 뭐 유럽
일부 지역에 뭐 추가적으로 뭐 조 단위급의 이제 이 어떤 자금을 투입을 해서 공장을 이제 증설하고 이러한 이제 시기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정말 미친 듯이 사실 배터리는 지금 뭐 한국과 중국이 아니면은 사실 별 볼 일 없거든요. 뭐 미국이 자기들이 스스로 지금 배터리 만드는 기술이 없는 상황이고 일본의 파나소닉이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데 점유율이 높지 않은 점. 네, 지금 뭐 중국이 이제 사실상 좀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배터리에서도 사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교훈을 저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기대감들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서 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 판매 부진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에 대한 수익성이 저하되고 감산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이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뭐 원가라든지 판매 가격 이러한 것들의 수익성 약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예요? 거품이 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당시 때에. 그죠? 그거를 이제 좀 버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들의 이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그럼 언제쯤부터 나오게 될 것이냐 단기가 아니라 뭐 장기간 우려된다 장기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우려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뭐 배터리랑 뭐 사실 이 별반 다를 것은 없다라고는 보여지지만 이미 이제 뭐 AI든 지금 전기차든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고 속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 늘 이제 이 거품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시장의 공포 심리로 자꾸 다가오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결국엔 이러한 것들을 지워내면서 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AI에 의한 이제 뭐 이 메모리 반도체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배터리의 산업 역시도 결국은 시간 문제고 속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멘탈 관리만 잘 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뭐 어떠한 투자든 간에 어떻게 이게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그 중간에 다 이러한 또 이러한 위기를 겪고 또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오늘 이러한 시장의 어떤 하락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분명히 이제 짜증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멘탈 확실하게 좀 붙들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최근에 이제 요 하단을 좀 어느 정도 22,000원 선을 방어해주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1차 22,000원 짚어드렸었고 여기 내주면은 이제 2만 원 이렇게 좀 잡아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차 2만 2천 원 선 지금 잘 버텨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뭐 내년 주인공도 뭐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상반기 반도체가 증시를 떠받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뭐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뭐 이 대기업의 총수들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AI에 대한 회의론과 이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이 경계감 때문에 지금 시장에 활발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잘 지켜보시면서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줄줄이거든요. 이제 당장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18일 오전 6시 30분에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 또 반도체 섹터에 가장 또 크게 영향을 주겠죠. 결국은 지금 이 전 세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네, 3강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이제 또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 것인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또 줄줄이 이렇게 또 발표가 돼요. 11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셧다운 사태로 의해서 이제 딜레이가 됐었던 이러한 경기 지표들 역시도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채널에 살짝 좀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번 주 스케줄 가장 중요한 게 또 미국의 고용 지표, 물가 지표,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일본이 또 금리 결정. 일본은 사실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 인상기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한 차례 또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집계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두 달 만에 사실 이제 발표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뭐 선 반영이 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요 정도로 사실 그냥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 다 언급을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좀 다뤄드렸듯이 이 지금 12월 초까지만 해도 10명에서 1명으로 좁혀졌다. 해시스로 낙점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이 또 반발이 있을 것으로 또 예상이 되다 보니까 또 두 케빈 다른 이제 케빈 워시 그죠?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좀 이러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꾸준하게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네, 수요는 굉장히 강력하고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갑자기 근데 뭐 어디서 뭐 공급 과잉 뭐 공급 과잉이다. 그리고 뭐 어디서 갑자기 막 과잉 생산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AI 메모리 반도체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역시나 내년도 상반기뿐만 아니라 27년까지도 충분히 네, 반도체의 이 상승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파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2년이라고 하는 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실 뭐 포기를 뭐 수도 없이 해 오셨던 분들 그리고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버텨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회복을 좀 해줬기 때문에 이제 25,000원 그 이상에서 또 새로운 그림. 사실 뭐 잘 이렇게 또 가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었는데 시장의 어떤 대외적인 환경으로 의해서 또 이렇게 좀 빠져 내려왔지만 그래도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22,000원 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2만 원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주봉상 21선. 근데 2만 원 조금 위쪽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주봉상 21선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거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텔레그램 채널에 여러분들 많은 입장 한번 또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